지니스 오프닝 픽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관 쪽에서 매수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양대 시장에서 기관의 매수 들어오고 있는데요. 양대 지수 오름세 유지합니다. 간밤 미국장보다는 그래도 탄력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다우는 조정받고 나스닥은 강세 보였죠. 역시 테슬라하고 엔비디아가 이끌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외국인 양시장 계속 또 매도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매도했는데 오늘도 매도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관이 양시장 모두 매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연기금의 매수세가 오늘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에 지금 2차 전지들이 밀려 내려오고 있고요. 그와 또 반대로 그동안 좀 쉬었던 로봇 섹터 쪽들 어제에서 오늘도 강세입니다. 어제 SBB테크 급등했는데 오늘은 또 뉴로메카 쪽이고요. 로보티즈 다시 또 추가적으로 강세 이어가고요. 그동안 쉬었던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섹터주들도 오늘 좀 강세죠. 코난 테크놀로지, 소울트럭스 등 해서 셀바스 AI 등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이쪽이 좀 강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2차 전지 쪽으로 차익 실현 매물 좀 나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IT 섹터 쪽들도 지금 LG전자가 좀 이끌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자동차와 IT 대형주, 반도체 대형주들이 좀 반등을 하면서 지수를 좀 견인시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정말 빠른 순환매가 강하게 돌고 있기 때문에 대응하시기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도주 역할을 해줬던 인공지능과 로봇 섹터 쪽으로 다시 또 수급이 빠르게 이동했다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중국이 3월부터 우리가 이제 PCR 검사 면제하니까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중국도 할 것이다라는 예상에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오늘 좀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금 2차 전지 빠지면서 다른 쪽으로 좀 힘이 들어오고 있으면서 좀 균형이 좀 맞춰주는 모습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비대면 관련주들도 어제 장 끝나고 좀 뉴스 나온 부분이 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야, 자동차 부품주 가운데서 서현이화가 또 이렇게 시세를 뽑아내나요? 바닥을 확인하고 나서 어느 정도 좀 올랐었는데 오늘 갑자기 14%까지 급등합니다. 자, 오늘 시장 해석 들어볼 텐데 지니스 오프닝 픽 첫 번째 확인해 보시죠. 인공지능 IT 섹터 강세입니다. 오늘 AI 관련주 엔비디아 시간의 거래 보시고 많이들 기대하셨을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 효과죠? 네, 일단 엔비디아 효과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이 좀 좋았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효과도 좀 보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엔비디아 효과가 다시 또 우리나라 인공지능 쪽으로 좀 넘어오면서 이쪽이 지금 출중하게 시세가 좀 빠르게 나오고 있고요. 로봇은 어제부터 강세를 보였었던 상황입니다. 로봇 안에서도 좀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SBB하고 뉴로메카 이 두 개가 좀 개인 투자자분들 좀 집중적으로 좀 매매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상당히 캡이 없기 때문에 좀 쉽게 움직입니다. 상대적으로 좀 푹 쉬고 안 움직였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동참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엔비디아 효과로 인공지능 섹터주들 사실 어저께 후반에 소울트럭스 올라오면서 이상하다 그랬는데 오늘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코난 테크놀로지가 아슬아슬한 상태 속에서 다시 또 강세 보여주면서 해당 섹터 분위기 좀 이끌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 성장주들은 미국 시장의 흐름에 많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올라가면 인공지능 챗 GPT 이런 쪽들 올라가고요. 반도체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테슬라 올라가면은 또 이제 테슬라랑 상관 있는 그 업체들도 상승 보여주고요.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하지만 오늘 보시면 2차 전지 쪽들은 그동안 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수급이 확 이동을 하면서 그쪽에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고 IT 섹터 주들에서는 지금 LG전자 계속 목표주가 상향하는 뉴스 나오면서 다시 강세 보여주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삼성전기도 반등이 나서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IT 섹터뿐만 아니라 경기 민감주 전반적으로 좀 움직이는데요. 개인적으로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쪽이 좀 소비주기도 하고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도 하고요. 최근에 경기 민감주들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도 역시 중국의 3월에서 양회에서 이제 경기 부양 의지, 소비 촉진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급이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해서 정말 힘드시겠지만 중심을 잡고 어느 한두 개 정도 섹터만 집중적으로 좀 공략하는 대응이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수익에 있어서는 조금 도움이 되겠다. 이것저것 다 먹으려고 하다 보면 다 못 잡는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딱 초점을 맞춰놓고 목표물을 정해서 그것만 공략해야지 지금은 수익이 나는 구간이다라는 점 좀 염두에 두시면서 해당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가는 역시 쉴 땐 쉬어야 되는군요. 잘 쉬어가고 AI 관련주가 다시 탄력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지니스 오프닝 픽 보시죠. 리오프닝 해운주 강세입니다.
리오프닝도 그동안 쉬어왔었고요. 근데 우리 정부에서 먼저 손을 내밀었더니 중국 쪽에서도 손을 내밉니다. 입국자 입국 후에 PCR 검사 의무 해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먼저 해제하고요. 중국은 검토하는데 또 리오프닝주뿐만 아니라 이제 또 경기 민감주 가운데서 후발주자라고 해야 될까요? 해운주도 움직임 보여줍니다. 어떻게 해석할까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도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한해운이라든지 그다음에 페노션 이런 부분들이 먼저 좀 원자재 쪽으로 움직였었고요. 컨테이너 쪽인 이제 H&M 같은 경우가 이제 움직이는 상황인데요. 중국의 리오프닝하면 당연히 소비라든지 수출라든지 늘어나는 부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에 영향을 받는 H&M, 매각 관련해서도 이슈가 나오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좀 주가가 바닥을 기는 동안에도 기관 수급이 확실하게 있는 것들, 목표물을 정해놓고 확실히 하나만 좀 조준해야 수익이 난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조정 꽤 받았거든요. 결국은 지난번에 PCR 검사, 비자 면제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뉴스가 나오는데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중국도 3월부터는 우리가 그렇게 대책을 하면 우리도 상응하는 조치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중국의 이제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이제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확실히 물꼬가 틀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별 관광 아니라 단체 관광에 터지는 그때가 리오프닝 섹터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섹터라고 보이는데요. 일단 최근에 조정을 받았고 바닥을 만들어놓은 과정 속에서 환율 때문에 못 움직였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쪽도 계속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항공, 그다음에 여행사, 그다음에 면세점도 아마 계속적으로 공항에서 그 특허 그런 낮던 부분들 이렇게 감면받고 그랬던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수익으로 환입되는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여행과 그다음에 카지노, 그다음에 화장품, 특히 국내에서 화장품을 팔 수 있는 중소형 화장품 섹터주들 이제 좀 관심을 서서히 갖고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공격적이보다는 서서히 천천히 좀 준비하는 자세가 리오프닝 쪽에서는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말하는 리오프닝은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소비와 연결되는 부분이 다 리오프닝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리오프닝과 양해 이쪽 부분이 다 연결이 되면 경기 민감주 전반적으로 다 그 선순환의 고리가 좀 연결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조금 챙겨서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선조정받고 못 올랐던 종목들 쪽으로의 순환매 이런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좀 시장을 봐주시는 전략이 지금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국의 요우커가 들어오는지 단체 관광 이슈가 아직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또 역으로 반대로 모멘텀이 또 한 차례 될 수 있다는 점 짚어주셨는데요. 마지막 가기 전에 리오프닝주의 탑3 섹터 꼽아주신다면 뭘까요? 사실은 소비랑 연결되는 부분들이 다 리오프닝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중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체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라면은 중저가 화장품이 그때는 좀 타깃이 될 수 있겠고요. 또 그다음에 저가 항공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뭔가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쪽들에 좀 집중을 좀 해주시는 게 좋겠는데요. 그냥 뻔하잖아요. 저희 사실 면세, 카지노, 여행, 항공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일단 이런 뻔한 거라고 좀 보시고 또 일단은 중국의 리오프닝과 양회 이 이슈로 본다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 부양과 관련되어 있는 쪽들 이쪽도 이제 관심 계속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소비랑 좀 연결시켜서 국내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 좀 내수 소비 쪽에 관심을 좀 갖고서 좀 봐주시면 그 중국인 관광객들이 정말로 단체 관광에 들어왔다라면은 그쪽에 좀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을 미리 조금 연구해 놓고 공부해 두시는 전략도 좋겠습니다. 네, 중저가 화장품, LCC, 그리고 카지노, 면세, 여행까지 등등등 꼽아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니스 오프닝 픽 어떤 섹터일까요? 2차 전지 조정입니다. 워낙 크게 올랐었기도 하고요. 근데 최근에 신경 쓰이는 건 중국 쪽에서 리튬 가격을 CATL에서 단골 손님한테는 50%까지 할인해 준다라면서 이 인플레이션을 역이용하더라고요. 폴리실리콘도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공급을 많이 한다고 하고요. 이런 중국의 가격 인하 정책이 있는데 배터리주 어떻게 볼까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리튬 가격의 하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기사 나왔습니다. 리튬 가격 하락은 중국에서 전기차 소비가 조금씩
이렇게 뭐랄까 탄력이 떨어지는 느낌? 그 부분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CATL이 우리 거 배터리 갖다 쓰면은 리튬도 할인해줄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국내에 있는 배터리 셀업체들한테는 좀 부담이 되겠죠. 왜냐면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영업 이익률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 고려되면서 오늘 SDI라든지 뭐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들 좀 조정이 받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최근에 급등했던 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다 지금 하락하면서 매물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워낙 이격이 강했었고요. 언제 조정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거 좀 잘 생각해 보세요. 리튬 가격도 하락하고 있고 배터리 가격도 하락한다라면 누가 가장 수혜겠는가? 자동차 업체가 되겠습니다. 전기차 만드는 자동차 업체가 되겠죠. 결국은 전기차에서 배터리 가격이 빠지면 전기차 가격 빠지겠고 전기차 가격이 빠지면 가격적으로 경쟁이 조금 더 우위에 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자동차 업종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2차 전지 하락하는 부분이 계속 추세적으로 이어진다라면은 결국은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하고 뭐 전기차 부품 관련주들 봐야 되겠습니다. 전기차 부품 관련주들 지금 이미 너무 많이 올라 있긴 하죠. 지금 뭐 S&T 모티브 뭐 최근에 보시면 그렇고요. 뭐 명신산업 그렇고 오늘 미국 쪽 자동차 부품 쪽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화신 뭐 앞서서도 자동차 부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요쪽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 좀 크게 생각해서 보신다라면은 2차 전지 배터리 가격의 하락은 전기차와 자동차 쪽의 수혜다라는 쪽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경기 민감주 섹터 내에서 해당 섹터는 좀 봐주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네, 경쟁이 심화되면서도 확장되고 있는 전기차 분야에 대해서도 해석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니스 오프닝 픽이었습니다.